3 쿠션에 입문한 초기나 낮은 수지의 동호인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어려워하는 볼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배치의 볼입니다. 수구와 일적구가 가까이 있고 직각배열이 아닌 억각으로 있을 때는 득점이 되든 안 되든 부담이 덜한데요. 수구와 일적구의 거리가 멀어지고 직각배열로 갈수록 이제 볼은 어려워지고 머리가 아파집니다. 그래서 당점을 내려도 보고 강하게도 쳐보고 갖은 방법을 다 해보지만 득점에 성공한 확률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볼을 칠 때 스트로크와 당점 등 챙겨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저절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꾸준한 연습을 통해 하나둘 익혀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익히는 시간을 얼마나 단축시키느냐는 것은 바로 배움이고 연습 방법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주변에 있는 고수분들에게 물어서 원리를 깨닫는 것이고요. 그런 배움의 단계를 거친 뒤에는 꾸준한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연습을 할 때는 처음에는 같은 볼 배치를 놓고 반복해서 연습을 하는 게 당연히 좋죠. 그리고 기본 형태의 볼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그때부터는 볼의 위치와 당점의 변화를 주면서 진화된 연습으로 옮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 모든 분들이 아시는 얘기지만 당구공은 하단을 준다고 해서 모두 끌림이 작용하는 게 아니죠. 지금처럼 수구를 놓고 하단 당점을 주고 수구를 보내면 어떤가요? 수구가 처음에는 역으로 회전을 하다가 하단 당점이 풀리면 회전 없이 잠시 멈춘 상태로 밀려가다가 그 다음에는 전진 회전으로 회전력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굴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구와 일적구의 거리가 먼 상태에서 하단을 주고 슬로우로 천천히 수구를 보내면 어떤가요? 끌림이 안 되고 어느 구간을 넘어서면 오히려 밀어치기 형태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뒤돌려치기 때도 마찬가지고 대회전을 칠 때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실 겁니다. 따라서 수구와 일적구의 거리가 멀 때는 팁에 상관없이 끌어야 한다면 끌림이 작용할 수 있도록 수구의 속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큐 스피드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스트로크의 차이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3 쿠션의 원리를 이해하는데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커브와 스커드 등 수도 없이 많죠. 오늘은 그 가운데서 볼의 밀림과 곡구의 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볼의 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구는 초구 배열의 오른쪽 포인트에 놓고요. 일적구는 반대편 초구 배열 정중앙에 놓습니다. 그리고 노잉글리시 즉 회전을 주지 않고 수구로 일적구를 치면서 3 쿠션 지점이 어느 정도까지 낮게 형성되는지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회전 당점을 상단부터 중상단, 중단, 하단 그리고 극하단까지 다양하게 변화시켜 가면서 무회전으로 3 쿠션 지점이 어떻게 어디에 형성되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이번에는 같이 치면서 굉장히 슬로우로 쳤을 때와 수구를 강하게 보냈을 때 3 쿠션 지점의 변화와 1 쿠션, 2 쿠션, 3 쿠션으로 가는 수구의 선을 눈으로 확인하고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스트로크의 방식을 놓고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크게 무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수구를 보내는 스트로크라면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어마어마한 스트로크를 사용해야 하는 볼들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죠. 흔히 만나는 대부분의 볼들은 자연스러운 스트로크를 통해 득점이 가능한 경우들이죠. 다만 그렇게 득점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긴 하지만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수구와 일적구만을 놓고 연습이 어느 정도 되고
볼의 원리가 이해가 되면 이제 이적구를 3쿠션 지점 1포인트에서부터 반 포인트씩 올려가면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스트로크의 차이, 수국의 속도, 강도의 차이 등등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구사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일적구의 두께를 같이 겨냥하면서 큐를 일정하게 내보내고 무회전 당점의 높낮이만 바꿔가면서 이 볼을 넣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극하단, 하단, 중단, 중상단, 상단까지 같은 무회전이라도 당점의 위치 차이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느껴보셔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거리에서 역회전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회전으로 3쿠션의 낮은 지점으로 볼을 보내는 방식을 연습해 놓으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역시 수구를 강하게 일적구에 부딪히지 않고도 3쿠션 지점을 낮게 형성시키는 것이죠. 일적구와 수구의 관리가 가능한 상태에서 정확도까지 겸비한다면 그 얼마나 환상적이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3쿠션 지점의 낮은 구간에서부터 반 포인트씩 이적구를 올리면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3쿠션 지점이 2.5포인트 이상인 경우에는 편안한 두께와 회전을 통해서 형성되는 구간이니까요. 뭐 연습이 별도로 이런 방식으로 안 해도 되는 거죠. 이 연습이 되면 이제 일적구의 두께를 변화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두께가 일정 두께 이하로 얇다는 건 수구와 일적구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당연히 수구가 뚫고 가려는 전진력이 작용하려고 하는 속성이 강하겠죠. 게다가 두께가 얇은 상태에서 볼이 느리고 당점마저 상단으로 향한다면 당연히 3쿠션 지점이 낮게 형성되기는 이미 글러버린 거죠. 이와 같은 볼 배치는 없는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얇은 두께를 쓰면 쓸수록 당점은 아래로 떨어지고 하단 회전력의 영향이 먼 거리까지 끼칠 수 있도록 스트로크를 해줘야 하는 겁니다. 흔히 수구와 일적구가 거리에 먼 거리에 있을 때 그리 낮지 않은 당점을 주고도 수지가 높은 고수들이 볼을 칠 때 보면 너무나 편안하게 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건 같은 당점을 주더라도 수구를 일적구에 그냥 느리게 보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적구와 거리가 멀 때는 3쿠션 지점이 낮게 형성되려면 수구와 일적구와 맞고 첫 번째 쿠션까지는 강하게 치지 않아서 느린 것처럼 보일 뿐이지 일정 스피드가 유지가 되면서 큐를 붙잡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껍게 두께를 칠 때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수구가 느리게 간다고 해서 볼을 슬로우로 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죠. 1적구까지는 어느 정도 스피드를 주고 그 이후에 볼이 느리게 가도록 하는 그런 게 이제 사실은 연습을 통해서 깨닫는 거고요. 자, 수구의 당점을 일정 부분 이상 높게 주고 일적구가 두껍고 강하게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수구는 당연히 전진하려는 속성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정면 두께가 아닌 일적구를 어느 정도 두툼하게 때리면서 강하게 때리면 수구는 1쿠션까지는 옆으로 가려는 반발력에 의해서 볼에 부딪히고 난 다음에 횡력이 작용하게 되겠죠. 1쿠션까지는 전진력과 횡성으로 가려는 힘이 섞여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횡성이 좀 더 강한 거고요. 1쿠션 이후에 1쿠션과 일적구가 거리가 가깝고 수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1쿠션까지는 일단 횡력이 우선 작용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그 다음부터입니다. 1쿠션 이후에 2쿠션으로 향하면서부터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수구의 횡으로 장애관하는 힘이 떨어지면서 전진력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천천히 슬로우로 보게 되면 수구가 툭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 생기게 됩니다. 곡구 현상 때문에. 그래서 수구가 1쿠션 이후 떨어지는 곡구 라인을 그리면서 단축에 맞고 장축에 맞고 이렇게 득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볼을 공략할 때는 무회전 적용선을 가지고 수구와 일적구에 득점 가능한 라인을 정해두고 자신의 당점과 속도에 따라서 1쿠션 이후에 수구가 어느 정도 툭 떨어지는지를 느껴보고 기준점을 가지셔야 합니다. 당연히 이때
쓰리 쿠션 라인을 보는 건 노잉글리 선을 기본으로 해서 보시면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수구와 일적구의 거리에 따라서 1쿠션 위에 떨어지는 수구의 정도를 자신만의 기준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1쿠션 이후에 노잉글리시 무회전 곡부 형태를 이해하고 연습을 하면 뒤돌려치기 형태뿐만 아니라 횡단 더블 형태도 칠 때도 많이 응용이 됩니다. 이런 연습을 통해서 기준이 잡히면 역회전과 좌회전을 주는 것까지 확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구풀이에 많은 응용이 가능한 볼들이고요.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향후에 리버스를 칠 때도 이 두께와 곡구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연습을 통해서 실력을 쌓아가시고 원리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3쿠션은 즐겁습니다. 아하 3쿠션입니다.